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거 깔깔거리고 아무런 뭐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행복 지수 이빠이 올려주는 이제 그런 거 준비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네.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UMF 책임져. 예, 우리 예전에 머지 포인트 사태도 있어서 한번 교훈이 있었는데 네. 또 뭐 위메프 뭐 뭡니까 어딥니까 티몬 뭐 등등등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돈 지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왜 그러나 대체. 돈 주다가 이제 돈 떨어졌다면서요? 선착순으로 주다가. 근데 뭐 상품권도 팔고 뭐 하다가 지금 하다 안 돼서 뭐 그렇게 된 모양인 결국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물건은 먼저 받고 외상으로. 그러니까 팔고 나중에 물건 팔리면 2달 후에 줄게 한 후에 그러다 보면 여기에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줘야 될 돈이지만 네. 사실 돈에 꼬리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 거 써. 급하니까 일단 내가 쓰고 써. 나서 그럼 얘네 돈을 언제 줄 거야 하면 야 그 다음에도 또 들어올 거 아니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하면 돌려막기라고 부르는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정도의 있고.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재발 방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뭘 믿고 우리가 거래를 그렇습니다. 할 거냐. 네. 그런 의문이 있어서 네. 이 분야 최고의 네. 전문가. 네. 근데 이분이 그 원래 원래 국회에 계셨는데 금융 회사 CEO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 할 때 가끔씩 틀리거나 애매한 거 얘기 있으면 이분이 새벽에 출근하다가 듣고 이따밖에 막 메시지 보내가지고 결국은 나 잘못했다는 얘기긴 한데 지적해 주시던 분입니다. 네. 이용우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으로 계실 때 이거 빨리 법 만들었었어야지 이게 뭡니까 네, 지금. 네. 3년 전에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예. 그것 때문에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작년 9월 14일 날 국회에 통과됐던 겁니다. 법이 이미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자고 규제하는 법이. 그리고 9월 15일 날부터 예. 시행이 됩니다. 법안이 발의되가 통과되면 네. 보통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추고 유예 기간 갖고 하는데 유예 기간 중에 이게 터진 거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통과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감독 당국은 유의해서 관찰하고 준비를 해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네, 터졌네요. 아이고야. 그러면 바로 어떻게 뭘부터 여쭤봐야 되나? 네. 그럼 그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는 대충은 아시니까 네. 이런 일을 어떻게 막냐 사전에 이 쇼핑몰 업체들이 업체들이죠. 예. 그 상인들 한테 줄 돈 미리 받고 있는 걸 이걸로 직원 월급을 주는지 뭐 뒤로 빼돌리는지 뭐 아니면 잘 보관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거래하냐 그건데 어떻게 법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전자금융 사업자의 예.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예. 고객의 돈과 내 돈을 섞지 말아라. 기본 따로 분리해놔라.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예. 또 그리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 고객의 돈은 신탁 계좌로 떼놓고 어. 본인 돈은 하고 이걸 섞지 말라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이 경우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예치하는 계좌와 예. 회사를 운영하는 계좌를 분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페이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분리해라.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는 예. 고객들이 충전한 돈은 따로 빼라. 따로 관리해라.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은 예. 별도의 계좌를 두거나 예.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 하면 그 계좌에 사고가 났을 때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그걸 해결해 주는 방식 그걸 권고해 줬고요. 예. 그런 정신이 최근에 이제 시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보호법에도 보면 예. 예치금을 별도 보관하거나 코인 거래소들 예. 한테도 예치금 고객 예치금 니들 금융에 넣지 말고 따로 빼놔. 따로 빼고 아니면 보증보험을 드는 이런 식으로 됐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의무죠 그게. 예, 의무입니다. 그 전에 그 페이 업체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그 전에는 하지를 의무입니까?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처음에 국정감사
지적했을 때는 일단 금융감독은 가이드라인으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작년 이제 9월 달에 법안을 이제 법을 시행할 정도로 업계가 준비가 됐으니까 법을 시행하자. 예.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준비됐으면 굳이 유예 기간은 왜 이렇게 1년씩이나 길게 보통 두셨어요? 법이 다 원래 그래요? 통과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줍니다. 각 개별 주체들이 이제 규정을 예. 바꾸거나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기간을 주는데 부동산세법은 바로 적용되던데 예, 오늘부터 양도세 따블 이렇게 세법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규제 관련 법안은 알겠습니다. 1년 그러면 그 규제 통과된 법에 따르면 그 페이 무슨 페이 하는 그 무슨 업체라고 합니까? 그 전자금융 사업자. 사업자도 네. 손님들한테 충전 받아놓고 미리 쟁여놓은 이거는 따로 빼도록 지금은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무로 그렇죠. 100% 빼놓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약간 다른 원칙은 100%야 되는데 예. 네. 아, 그 부담스러울 텐데. 네, 업체들 부담스러워하죠. 업체 그래서 입장에서. 아니 손님한테 받은 돈은 100% 빼내야지 왜 그거를 자기네 사업하는 회사 돈으로 섞어요? 단 1원이라도 섞으면 안 되죠. 그게 원칙이죠.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는 왜 섞어요 그걸? 지금 그런 유통업체가 다 섞고 있어 지금. 다 섞는데 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니, 한 본인들이 번에 공짜도 해준 것도 아니고 수수료 받으니까 수수료 받는 걸로 사업 운영을 하고 직원 월급은 주고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는 하고 손님들한테 받은 돈은 따로 빼놔야죠. 은행은 손님들한테 받은 예금으로 직원 월급 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들은 100% 하라고 법을 못 만들어요? 자, 은행은 은행으로서 지켜야 될 이제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는 거고요. 예. 전자금융사업자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그러니까 규제가 센 쪽은 일종의 이제 뭐 레버리지가 커서 예.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규제가 약한 쪽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예. 큰 파장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 결제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고객이 산 돈을 페이 업체가 결제하는 과정. 예. 대체로 뭐 카드사하고 피지사가 통하면 3일에서 5일 걸리는 과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공급업자가 네. 보내줬던 거에 대한 결제 자금, 쇼핑에 대한 쇼핑한 거. 그거는 한 60일 정도 예.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걸로 하면 옛날에 우리 약소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옛날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약소금 90일, 60일 이렇게 끊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기간을 얼마로 제한하는 그러니까 아예 외상거래를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또는 보름 이내에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죠. 사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경우도 많고요. 예. 제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은 이제 쿠팡이 이익을 보고 있지만 쿠팡이 그 당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 잉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고객 돈 아니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쓸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나 규제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이 회사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예. 쿠팡이 잘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마켓이 다 밀려나면서 장사가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예. 하니까 적자가 계속 나고 적자가 나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 고객들한테 준 피해도 굉장히 크지만 이 소상공인의 이라든지 셀러들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소상공인 영업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 전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규제 당국이 사전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겁니다. 자율 규제를 하겠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율 규제가 먹히나. 그리고 자율 규제를 했을 때 규제를 하는 사람 자체 힘이 있어야 너 하지 마 했을 때 어떤 제한, 페널티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해.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 뭐 위메프, 티몬 이런 회사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쇼핑몰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뭐 홈쇼핑 등등 하여튼 내가 물건을 먼저 고객은 하여튼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사갔으니까 돈은 이쪽으로 일단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납품한 사람한테 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2달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는 거지. 그리고 그냥 내 돈을 그냥 써요. 물건도 사오고 월급도 주고 그냥 쓰고 여기 줄 돈은 2달 이후에 또 딴 데 물건 팔아서 쇼핑몰 업체가 들어오면 이렇게 준다.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초기에 적자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업은 초기에 적자가 나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죠. 그거를 고객 돈을 갖다가 쓰면서 적자라서 그렇다고 하는 걸 너희들 적자라서 그렇구나.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별도의 계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돈이 예치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자도 주긴 줘야죠. 그렇게 하는 당연히. 데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예. 안심결제 체계에서 물건을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나 이 물건 마음에 들어서 쓰겠다 하면 그때 돈이 지급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며칠 지나서 고객이 물건을 받았다 예. 하더라도 예.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할래 할 수 있죠.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 바로 돌려줘 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건 이 돈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돈을 예치하고 있으면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자도 줘야죠.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경우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돈이 누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된다. 아까 셀러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60일 늦게 주면 늦게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예. 늦게 준 만큼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되는 거죠. 결국엔 그 사람들 돈을 빌린 거니까. 그렇죠. 늦게 그러나 이제 셀러들도 니네 회사 운영비 빌려준 건 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아니, 이게 왜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현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막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약간 허점이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한 법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대략 한 60일 정도까지만 대금을 갚아주면 괜찮은 걸로 오케이 해준다 이렇게 돼 있던데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줬을까요? 왜 60일이란다 내가 예를 들면 판매업자가 그 무슨 법이 있어요? 60일까지는 된다고? 그건 아니고 아니죠? 현재까지 관행입니다. 관행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음 같은 경우에도 90일 이상을 안 주는 게 관행인데 예. 어려울 땐 180일도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줄여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의 특수한 법률인 온라인 플랫폼 법률 네. 이게 지난 21대 마지막에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률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 법이 통과됐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60일이 아니고 최소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러면 1년 내에 30일 내로 줄일게. 그다음에 얼마는 15일로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요거에 대해서도 늦게 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자를 줘야 되는 것처럼 혜택을 줘라. 가격에 의해서. 이런 로드맵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없이 관행이 있는데 공정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해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예. 이 온라인 플랫폼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거기에서 정산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나온 60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규정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6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관행인데 보통 예. 이제 오늘 제가 예. 오늘 하면 그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예. 합시다. 예. 그러면 다음 달 말일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보통 한 달을 묶어서 하든지 네. 한 달 보름을 묶어서 오늘 하면은 이제 7월 말쯤이니까 한 5일 정도에 지급받는 거고요. 7월 1일 날 거래가 만약에 일어났으면 다음 달 말이니까 8월 말
되면 되면 60일 되는 거. 하니까 7월 1일 날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데 8월 말에 주면 대략 2달 정도 걸리니까. 걸리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고요. 이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매일 결제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 묶어서 하자. 에이, 일주일 거래량이 너무 적지 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을 묶어서 합시다. 아니요, 한 달 후에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자도 주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거나 이상하다 싶은 건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 돈에 손댈 수도 있으니 그 돈은 엄격하게 관리해서 100% 빼놔라라고 하는 게 왜 입법이 안 되냐는 겁니다. 뭐 나중에 줄게라고 할 이유도 없죠. 그럼 이분들도 어차피 빼놓을 거 2달 동안 운영해봐야 뭐 CMA나 이런 데 돌려야 되는데 뭐 그거라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손대지는 말아야 된다는 말씀. 한 바구니에 왜 담느냐. 그렇죠. 그런 그 당시 거죠. 법안 심의할 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요. 예. 그죠? 제 마음 이해되시죠? 전 원래 그런 취재 그걸 원했고요. 예. 그러나 현실에 현실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미 적자고 회사 망하는데 어떡하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이게 현실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법에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예. 버퍼를 언제까지 줄 건지 예. 이 유예 기간 얼마를 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꿔야 될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사실 IMF를 거치면서 네. 오프라인의 경우에 어음 결제가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전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을 수 없으면 기간을 두고 점차 없애주고 예. 지금도 아마 9월달 추석 되면 체불임금 얼마 이내 줘라. 예. 납품되면 빨리 지급해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외상거래는 약간 있을 수 있는 네. 거니까. 예. 이제 그런 완충 장치 그리고 현실이 여기서 일로 바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이제 경과를 두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건 맞습니다. 그런 뭐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뭐 이 주머니로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그 가상화폐 회사들 무슨 거래소 회사들 이런 회사들 돈 받아다가 그냥 자기네 회사 통장에 이렇게 넣어놓고 뭐 엑셀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2%, 뭐 100만 원 그렇게 그냥 서류만 써놓고 그 돈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법으로 야 통장 분리해. 너 지금 장난해? 해서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네 고액 돈을 여기서 함부로 썩지 마. 뭐 장부고 뭐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밖으로 떼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떼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좀 과하게 하지 맙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야, 그 유구한 전통의 외상 거래를 어떻게 막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외상 거래가 아닌 것이다. 외상 거래는 예를 들면 인테리어 했어요. 그럼 인테리어 고객은 인테리어 다 끝나야 잔금 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당연히 벽지도 사오고 벽돌도 사오고 해야 되니까 야 미안한데 우리 아는데 외상으로 벽돌 좀 줘, 외상으로 페인트 좀 줘 해서 받으면 받은 날 줘야죠. 받았는데 2달 동안 이거를 인테리어 업체들 운영비로 쓰다가 그럼 내 돈은 언제 줄 거냐 하면 다음 인테리어 공사 수주하면 줄게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그거는 막자는 거지 외상을 막자는 게 아닌데 예. 왜 그걸 막자고 하는 걸 외상 거래는 전통이니 허용하자는 식으로 논리를 눈치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요 국회에서는 그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원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아까 우리 한 프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가상자산 보호법을 통과시킬 때도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 별도로 예치해야 된다. 고객을 분리해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것만 해놓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무슨 문제가 생기려도 고객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이걸 가장 중점으로 뒀고 그 당시에 이제 가상자산을 뭐 육성을 하자 어떤 지원을 하자 했을 때 예. 지원이 문제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보호를 해주면 예. 업체는 그 규정 내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지. 예. 괜히 육성 이야기는 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단계로 통과시킬 때 그런 보호부터 합시다. 예. 그리고 2단계를 뒤로 밀어놨던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지금 시한폭탄처럼 야 이거 아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시한폭탄처럼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아, 온라인 쇼핑몰은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미미해서 그런지 관행이 그래서 모르는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 아마존은 아마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혹시 아마존도 아십니까? 같은 방식이에요? 두 달 자기가 먹어요? 예. 이거 아마존도 이게 굉장히 글로벌 깁니다. 룰이야 이거구나 이거. 나는 그럼 우리나라 국회 가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네. 유엔 사무총장 출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바꾸려 하면?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하고 어. 비교했을 때 아마존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되는 것들이 예. 그 경우거든요. 입니다. 어떤 회사가 좋다고 해서 100억어치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셀러는 음. 그 100억을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네. 예. 공장도 원자재고 짓고 뭐. 해야 당연하죠.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몇 번 하다가 어. 이른바 PB 상품 음. 만들어내서 음. 여기로 팔거든요. 예. 이걸 팔아버리고 이걸 주문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쿠팡에 대해서 공정위 과징금이 예. 그런 관행 PB 상품을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유통업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영업의 자유가 아니고 규율을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네.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다 못하게 한다면 예. 새로운 것들이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는 하겠죠. 중간에 제가 이제 갑자기 흥분하는 바람에 질문이 좀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법은 그 고객 돈을 몇 %를 빼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50% 이상. 50%? 그 정도만이라도 일단 아우. 해라. 이제 보험을 하는 방식도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보증보험을 들어라. 예. 그러니까 사실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똑같은 효과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음. 100% 네. 밖으로 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네. 보증보험을 할 때 이거는 거기에 사고율이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현재 사고율을 모르거든요. 보증보험 회사도 모르죠. 모르죠. 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채 보험금과 보험료가 책정돼 있다. 보증보험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법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뭐냐면 예. 영업용 화물차라든지 이럴 때 보험 인수를 거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거절하고 그 경우가 있어가지고 공제조합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예. 보험을 만드는 효과를 가졌듯이, 왜냐하면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네. 만약에 위험이 100인데 내가 10을 보험을 했다가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거고 예. 이걸 위험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보험사가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보험료 책정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보증보험 상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했을 겁니다. 가입은 했을 것 같다고요? 아.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도 실제로는 보험료를 1년에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혹은 손익계산서를 수시로 보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 2달이 3달로 미뤄지고 있으면 이것도 또 위험 신호니까 더 올려야 되고, 파는 상품 중에 상품권 할인깡 하고 있는 상품들이 쏟아지면 휙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거지. 그렇죠. 딱 정해서 어떻게 보험료를 받겠습니까? 바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1년 단위로 손해율이 얼마 발생을 하면 예. 어떻게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지금 있었습니다. 예. PG 업체들이 예. 카드 결제를 막아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불 카드 결제 취소하려고 했더니 피지가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PG는 일종의 가맹점이었고 자기 여러 데리고 있는 걸 관리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제를 불이행할 리스크를 PG가 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죄송한데 피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수 있어서. PG가 뭐예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일종의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인데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 가맹점인데 예. 온라인에 있어가지고 가맹점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조금 잘하는 쪽에서 음. 한 그룹을 다 관리하는 대신에 팝업창에 계산을 뜨는 것 같은 거를 네.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결제하면 여기다 결제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예. 이렇게 딱 뜨는 거 딱 말이죠. 띄워주죠. 예. 근데 영산 셀러가 그걸 창을 만들고 올리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니시스 이런 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니시스가 하고 있고 뭐 토스도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LGU 플러스의 피지 사업부 인수했죠. 인수했죠. 근데 예. 우리 오프라인 가게 된장찌개 가게 가도 예.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 팝업창은 안 뜨지만 오프라인이니까 단말기에 나이스 뭐 한국정보통신 이런 예. 단말기 기계 있고 카드 긁으면 거기서 긁어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건 벤사, 예. 온라인에서는 PG. 예. 음. 그래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회사 걸 대신해 줬는데 이 회사가 결제를 못 하거나 물건을 못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은 언제 사이트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요번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를 보니까 쟤들 적자가 계속 나는데 뭐 전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니네. 돈 결제 못 할 것 같네. 이러니까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리스크를 그러니까 결제도 막고 취소도 막고. 막고.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피지사가. 예. 피지사는 그러니까 피지사가 그 리스크가 자기가 그거는 피지사는 일단 스톱하고 막은 건 잘한 거예요? 그런 뭐 그럴 수 있고요. 그거 하는 업체인 거죠. 그걸 대신 자기가 음. 사실 그러면 피지사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예. 하면서 영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10밖에 질 수 없는 피지사가 100을 해주겠다고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가 그럼 있겠죠. 이번에 어쨌든 손해 보는 고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카드는 결제했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예. 딱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은 내가 물건 보내면 티몬이나 위메프가 나한테 돈 안 줄 것 같은데 나도 물건 못 보내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물건이 안 오면 고객이 손해 본 건 카드사가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PG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카드사가 이제 고객하고 결제를 한 거니까 예. 카드사가 일단 돌려줘. 돈을 주고요. 예. 고객한테. 예. 예. 그다음 카드사는 이 책임이 피지 네가 지금 하지 못한 부분 리스크를 제대로 해치를 못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피지사는 자기 이 책임은 셀러 네가 잘못이잖아. 찾아가는 이 역의 구도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셀러는 다시 팀원한테 돈 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럼 카드사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책임은 그러면 피지사한테 니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돈 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 긁었는데 돈이 안 왔으니 그 카드 취소해줘라고 하는데 카드사가 취소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고객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네, 고객은 잘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카드사는 내가 취소 못 시켜줬으니까 취소는 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손실은 떠안아야 되는데 PG는 뭐 하는 회사인데 그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사도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면서 태그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 BC 카드 뭐 네네. 국민카드 이렇게. 근데 카드사가 온라인의 가상의 공간에 셀러한테 영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영업을 누가 했냐? 피지사가 피지사들이 대신했죠. 대신해서 가맹점을 자기 관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가맹점인 티몬, 예. 가맹점인 위메프가 혹시 사고 내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 우리 믿고 신용카드사랑 거래합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보증서 써준 거군요. 피지는. 예. 그럼 피지가 책임져야 되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구나. 피지 피지가. 수수료. 그러니까 이 금융거래나 이런 과정 속에 가장 중심이 예. 수수료를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리스크 양에 따라서 어떤 사모펀드 결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펀드에서 네. 사고 났으면 네. 뭐 증권 예탁안에서
10bp 내고 뭐 운용사에서 30bp 먹고 판매사가 70bp 먹었다. 그러면 책임은 판매사가 70을 먹었으니 70만큼 책임이 있는 거고 예. 운용사가 20을 책임지는 거고 예. 예탁원에서 관리하는데 10을 냈으면 10을 책임지는 게 거기 가장 정확한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70을 수수료를 받으면서 책임을 20을 지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자산운용 관련해서도 판매사가 우리는 그냥 팔기만 했어요. 운용사 잘못해서 넘기는 거에서 보면 지금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 판매 보수가 70 정도가 되잖아요. 예. 판매사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딱 놓고 보면 그러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피즈가 물어주겠구나. 그게 피즈가 만약에 물어주고 나서 그거 구상권 청구하는 곳은 티몬이나 위메프일 텐데, 예. 그죠? 결제 불이익이 되겠죠. 거기서는 그 회사는 일단 망한다고 생각하면 이번 사고의 상당 부분은 피즈가 떠안게 되겠네요.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피지 사업 자체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니시스 뭐 내지는 그런 회사들이 토스 손실이 얼마나 될지 등등등. 모르. 토스 뭐 이런 데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문제의 본질이 내가 이 셀러의 물건을 일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대신 팔아주고 돈이 이쪽으로 받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문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쿠팡의 경우에는 셀러들의 물건을 그냥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직접 내가 직매입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직접 내가 사와. 근데 내가 공장에다 쌓아놓고 내 걸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줬어. 근데 그 경우에는 직매입의 경우에는 그건 외상이지. 그건 내가 외상이지. 물건을 사왔으니 내가 좀 늦게 주는 거는 내 마음 아니냐. 그렇죠. 외상으로 줘. 그건 그건 가능한 그것도 겁니까? 가능하죠. 다만 돈 받았으면 그날 줘야지. 아니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네, 그건 가능하죠. 외상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직매입과 중개가 막 섞여 있죠. 오픈마켓 섞여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는 이제 직매입이 많으니까 이 상황은 가능한 거다. 외상을.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직매입에 해당하는 건지 외상일지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명확할 것 같은데 사왔느냐? 그러니까 사서 자기 창고에 쟁여두고 넣느냐? 재고 부담을 내가 떠안는 계약서로 사왔냐? 아니면 주문 받았으니까 니네가 쟤한테 보내라고 주문만 주냐는 사실상 중개인데 떳떳한 이 거예요. 물건을 여기다 갖다 네. 놓으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죠. 만약에 제가 샀는데 예. 이 물건이 안 돼서 반품을 할 때 예. 반품할 때 그대로 반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반품하는 건 매입으로 보이지만 중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약간 그런 성격이 있긴 있네요. 이게 근데 나는 그 안에서는 정확하게 가리만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네. 다만 특정 업체가 매입도 하고 중개도 하면 야, 니네 거래액에 고객한테 결제받은 거에 100%를 여기다 넣어라고 하면 그건 요 물건은 고객이 결제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라고 할 때 야 니네 창고 갖고 와봐라고 하기 어려운 현실은 있겠네요. 그런 현실도 반영된 겁니다. 약간 그런 사정을 생각하니까 이걸 전부 다 다른 주머니에 넣으라고 강제하기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당장 빠르게 다 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제가 이거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당연히 2%대로 그렇게 해야죠. 그건 저는 또 당연히 상식적인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럼 위메프 지금 얘기하는 티몬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쿠팡 같은 큰 회사도 그 돈을 지금 다 유용해서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면 일단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살 거 물건 살 거 사고 내가 다 쓰고서 받아온 돈으로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돈 앞으로 딱 떼어놓으세요 하면 그거 다 괜찮을까? 지금 이미 그 돌아가는 그 돈을 쓰는 걸로 흠뻑 젖어 있을 텐데 반만 일단 그래서 하라고. 그리고 그런 그런 생각이 그걸 들어요. 가지고 이런 규정이 생기게 되면 네. 이제 감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연말 결산 감사를 했을 때 회계법인이 법률에 따라서 이게 어느 부분이 이제 실사를 해야죠. 예. 이거는 직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오픈마켓으로 중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비중
그걸 회계법인이 그렇죠. 기재를 가서. 하겠죠. 예. 해놓고 나면 회계법인이 이제 그 회계보고서를 딱 내면 예. 그런데 회계법인이 내가 책임지고 본 거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감사 거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위메프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못 주겠다. 뭐 준 게 없다 우리한테. 근데 네. 이제 그것조차도 가면 사후에 보는 거고 예. 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미 이제 일 터져서 야, 니네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 라고 회계사가 물어볼 거고 우리도 강사가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형님 그러고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 그럼 이건 오픈하는 순간 이번처럼 팀온 런 이런 거 생기는데 야, 이걸 그러니까 돈을 따로 빼놓지 않고서는 불신이 한번 생기면 런이 생겨. 은행 뭐 뱅크런 생기듯이 그러니까 다 런해서 야 여기 못 믿겠다 다 돈 빼자고 하면 그래서 방법은요. 그냥 바로 넘어질 것 같아요. 쇼핑몰은 PG가 하든 신용카드사가 하든 결제를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돈을 하루 이틀 후에 그 티몬이나 이런 데 주잖아요. 주지 말고 물건 갔는지 확인한 후에 소비자한테 물건 갔는지 확인한 후에 그때 줘야 되겠네요. 그게 현재 결제에서 우리나라는 예. 안심결제 서비스. 안심결제를 이미 하고 있는 그렇게 건데 돼 있죠. 그 정도는 돼 있긴 하죠. 지금은 그 우리 보니까 당근 거래 같은 거 할 때 물건부터 보여줘라, 돈부터 내놔라 이러다가 어려우니까 그 에스크로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에스크로로 하고 미리 주면 안 되겠네요. 카드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행들은 더 확산될 것 같고 예. 질서가 새로 접힐 겁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가장 또 안 좋았던 게 바로 아까 폰지 예. 머지 포인트 사태 어. 그대로 재현을 해버린 거거든요. 10% 20% 할인해서 상품권을 내부 상품 그것도 내부 상품. 내부 상품권 예. 이걸 발행한 행위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뭐 7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난 상태예요. 예. 근데 10% 할인해서 팔아요. 일단 팔아요. 일단 캐시를 팔고는- 일단 땡겨. 근데 과연 그 돈을 가지고 10% 싸게 쓰면 10% 수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금융당국이 가장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상품권. 자, 우리 원더스탠딩 돈이 없으니까 원더스탠딩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그게 유사시 수준이지 뭐야. 그래서 그게. 일단 돈을 받아. 그게 그렇게 유사시 하세요. 수준이지. 그게 정확하게 연식 프로 예금을 지들이 받은 거지 뭐야 그게. 정확하게 유사 수신행위로 은행법 위반입니다. 은행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그럼요. 은행은 뭐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예. 예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고객 돈을 자기가 포인트로 하든 예. 이자 얼마로 하든 네. 예. 다 현물로 다 그 현금으로 환가가 되는 그래서 거니까. 규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러면 저도 단골 미용실에 지금 20회 쿠폰 한 번 자를 때 15,000원인데 20개 찍으면 12,000원 해준다고 지금 해놨거든요. 미리 돈 주고. 네. 그건 어떻게 자주 해요? 다니는 사우나, 뭐 어디 그건 어떻게 피트니스 합니까? 클럽 6개월치 다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유사수신 아니냐 그럼. 그거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고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우나나 미용실에는 예. 우리 이진호 프로와 네. 예. 사우나 주인. 주인하고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서로. 예. 근데 사우나가 무슨 사우나, 무슨 미용실 홈페이지 띄워놓고 이진우 고객님 여기 가면 저희 할인 상품권 있으니까 구매해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차이가 나는 게요. 예. 그렇게 상품을 해서 자기 거를 자기 한 상품을 네. 다루는 경우에 규제를 굉장히 약하게 예. 정합니다. 예. 그게 근데 여기 이제 티몬 상품권이나 이게 한 상품이 아니고 예. 자기 몰에 있는 여러 상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미용실은 미용실 자체로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냥 할인을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요 상품권은 애매하다, 애매해. 미용뿐만 아니라 사우나나 네. 아. 다른 것까지 범용으로 쓰이게 돼 버리니까 돈이란 특성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쪽에 쓰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의원님 롯데 상품권을 파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권을 미리 팔아놓으면 야, 이 돈이 다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일단 돈도 먼저 매출을 먼저 확정하고 그래. 안 들어오면 우리는 베리 땡큐 이러고 지금 상품권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파는 거잖아요. 헬스클럽 가다가 영업 안 되고 망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쓰는 카드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고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가 롯데백화점이 저희는 10% 할인해서 상품권 팔겠습니다. 그럼 은행법 그 유사 수신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예. 감독 당국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 어떤 정도의 규모와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 자기가 취급하는 것만 하는 건지 아, 이게 이 상품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예. 다른 쪽에 가서 예. 쓸 수 있는 건지. 예. 근데요, 롯데 백화점만 해도 그 몰 안에 에브리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용실에서도 여기서 뭐 미용실에서 파는 다른 걸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이게 와. 법이 다룰 수 있는 예. 한계가 이제 다툼이 있는 게 예. 법 취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실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국회 법안 심사할 때 속기록을 보면 예. 이게 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 고 대화가 많이 오갑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가져갔을 때 이 법은 어떤 취지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든 만들어졌느냐? 것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판결로 나오고 이게 이제 판례로서 정립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도 위메프 팀원이 특히 문제였던 게 그 상품권 깡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거는 야 뭐 이거는 뭐 빼박이다 이거는. 그거는 그냥 전형적인 폰지 사기고 예. 유사수신 위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못 갚으면 이제 유사수신 위반이건 폰지 사기인데 우리는 이런 일을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지금 막아 보려고 의원님 어떻게 규제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별로 이게 아이디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반은 여기다 쟁여놔라 해도 반은 사고 나는 거고. 그러니까 상품권 거래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막을 개인 수가 간 있을까? 사적으로 외상 거래를 거의- 하는 걸 우째 막노 근데 하는 얘기가 이걸 나올 수 보면 있고. 됩니다. 예. 가장 금융이 발전돼 있고 그런 규제도 잘 효과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네. 주기적으로 폰지 사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게 가장 조심하는 큰 게 솔루션이고요. 맞고요. 예. 두 번째로는 거기서 규제 당국이 또한 취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매도피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음. 그 전에도 폰지 사기가 있었어요. 예. 지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음. 페널티가 징벌적으로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시장에서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다. 예. 원천으로 못 막으니, 못 막으니 시도를 못 하게. 시도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음. 야 아예 시도를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탈세의 경우도 탈세는 절세의 경우도 예. 누구나 할 수 유혹은 생겨요. 근데 했을 때 자신에 대한 페널티가 적으면 하고 얼마 벌고 말지 이럴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주면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면 IRS에서 했으면 금융거래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예. 생활을 못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대가가 너무 크다. 예. 그래서 시도를 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런 관행이 정립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금융 관행 같은 거의 많은 부분은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이런 예.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원천적으로 막다가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예 이런 크레딧 거래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95점 받는 사람이 96점 받는 거하고요. 예. 99점 받는 사람이 100점 맞으려면 되게 어렵죠. 그 코스트가 너무나 커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이건 문제 나 완벽하게 막을 거다. 이렇게 아니고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머지 포인트 그 문제가 났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머지 포인트 창업자 그
아,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냐. 그날- 우리가 좀 할인해서 팔았다. 교수원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진짜 억울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국정감사에 진심이었을까? 그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아, 그분이 예. 바로 그 발언을 했다가 예. 딱 끝나자면 여야 만장일도 쟤는 고발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 자신이 하는 사업이 뭔지를 모르는 이해를 거죠. 못하고 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여성이었고 예. 동생이 뭐 프로를 좀 했다는데 예. 나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다 아는데 아니 그거는 계약 관계가 이렇게 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해서 대화가 딱 왔는데 저 사람은 이 사업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고 제 채팅창에서 아몬드님은 잠깐 그러면 국민연금은 폰지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폰지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폰지지. 먼저 주고 나중에 먼저 주고 후수한테 나중에 주겠다고 준다. 하고 지금 이러고 야, 있으니. 내가 지금 잘 불리고 있어. 지금 걱정하지 마. 나는 진짜 열심히 불리고 있단다. 그리고 내 돈으로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넣어서 일단 아이고. 예전에 온 사람들 거 먼저 주는 건데. 근데 아이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 보호를 받으니까.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그거 아직 완전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아니 폰지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폰지야. 근데 우리나라 법은 폰지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네. 허가받은 기관만 폰지를 폰지해. 해라. 그렇지. 예를 들면 은행. 사실 폰지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런이 들어오면 어차피 못 주는데 과감하게 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매우 엄격한 기준하에서 너만 해라고 하는 걸 딴 놈이 하면 그게 잘못인 거지. 그 자체가 은행도 저렇게 하고 국민연금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라고 하면 그 남매의 심정인 거야 그게. 그건 의사 자격증 없이 네가 똑같이 침을 놓으면 안 되는 그 거야. 남매의 심정이 내가 쟤네도 저렇게 하고 있다. 네, 이영호 의원님은 은행이 폰지라니까 약간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 특성이 있죠. 은행은 저는 네.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허가를 줄 때 대주주가 사회적 적격성을 가지고 신망이 있어야 될 거고 자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고 예.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고 매번 대출하는 한도도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밖에 못하고 그걸 어떤 조건에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가를 그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돼 버리는 사태니까 그리고 그거 행위에 벗어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인가라고 하는 게 따라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뭘 지켜야 되는지가 규정이 되는 예. 이런 사업인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이 금융업, 전자금융업자나 이런 쇼핑몰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관행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 한꺼번에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은 50%만 쌓아둬라고 하지만 언제까지는 60% 해, 언제까지는 70% 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100%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만약 우리는 직접 사입한 거라 외상거래인데 이건 좀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니들이 와서 입증하면 여기에서 계산할 때 까줄게라고 해야지. 그런 게 섞여 있는지도 모르니까 50%만 봐줍시다라고 하면 무책임한 입법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죄송하고요. 사실은 이게 처음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면 예. 이제 지금 지적했던 사안들 같은 것들 당연히 앞으로 반영해야 되고 네. 이런 요번 케이스를 봐서 이제 더 강화시켜야 될 요소들이 발견이 되진 거죠. 그 모자라는 비어 있는 부분은 감독 당국이 열심히 보면 다 발견할 수는 있습니까? 되게 다 사후적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드네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열심히 봐서
뭐 세게 조치를 해. 뭐 그것도 방법이긴 방법일 것 같은데 감독 당국이 사전에 조금 이렇게 싹이 틀려오는 문제를 사전에 딱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별로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되겠지. 그 감독 당국이 시장에서 어디까지 이윤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보다 예. 더 영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감독 당국도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원칙을 어기는 행위가 나왔을 때는 사후적으로라도 그 페널티를 아주 코스트를 높여가지고 예. 이런 걸 시도하지 않는 그래서 시도하지 않게 되는 건 지속되다 보면 관행으로 정립이 되겠죠. 이게 저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많이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규제 같은 경우도 감독 당국이 미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거티브 규제를 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알아서 다 하시고 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감독 당국이 카드사들한테 얘기해서 쿠팡 니네는 그 물건 팔면 며칠 만에 그 업자한테 가 7일 그럼 쿠팡에서 결제한 카드도 카드 대금을 7일 후에 줄게. 팀원 니네는 2달? 우리도 그럼 카드 대금도 2달 후에 줄 거야. 뭐 열심히 잘해봐. 그것도 약간 징벌적인 느낌이 아니 들지만 그 니들도 늦게 주면 우리도 늦게 줄게. 물론 그 사이에 이자 관계 있는 거는 그건 따로 계산하자. 그건 그렇게 해주면 이런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머지 포인트 사태를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물론 의원님 국회 계실 때 뭐 이것법도 하고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좀 아쉽다. 이게 많이 똑같은 아쉽죠? 일이 어떻게 또 있나? 지난번에 큐텐 그 일이 있었을 때 예. 제가 예. 한프로하고 조금 톡이 오갔잖아요. 예. 이게 이거 또 터졌구나. 또 터지겠구나 예.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 온라인 결제 쪽에선 네. 아직까지 결제의 완결성 같은 것들이 예. 짜여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길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금이 비는 사업이 있죠. 먼저 수입해 오고 나중에 팔아야 되는 사업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회사가 와서 돈 빌려주고 그 돈이 잘 돌아가는지 금융회사가 와서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메프나 여기도 돈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그럼 니네가 소비자한테 먼저 받은 돈이야? 그럼 그렇게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돈 꽂아줄게. 그 대신 우리가 감시할게 라고 했어야지. 지금 감시는 아무도 안 하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논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예. 한쪽은 금융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쪽은 산업 쪽입니다. 사업이죠. 예. 근데 그게 한 몸일 경우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토스 쇼핑몰에서 그걸 하는 걸 토스뱅크가 관리해주면 크로스 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혁신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여튼 뭔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참 골치 아프네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온라인 같은 거래 같은 게 현재 활성화된 지가 그래 긴 기간이 있지 않았고요. 예. 거래 관계 결제의 리스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지금 경험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의 프로세스에서 빈 곳이 생겨서 쉬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면서 제도를 들여다보는 거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빠르게 쉽게 되는 게 혁신은 아니에요. 저도 각과병에서 간편송금 할 때 생각했던 게 이거는 결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끔은 덜커덩거리고 체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실수를 덜하지 않냐. 간편송금. 예, 간편송금에도 뭔가 쭉 매일 빠져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면 약간은 몇 번 빠지면 이거 몇 번 빠지니까 다시 맞습니까? 이거 물어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제 정산 주기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산 주기가 지금 막 2달씩 이렇게 돼 있는 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 2달로 되니까 그만큼의 레버리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2달이나 돈을 굴릴 수 있네. 완전 땡큐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돈 손 그 돈을 더 손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업체들마다 무슨 그래도 네이버 쇼핑 이런 데는 좀 짧고 한 막 일주일, 2주일 좀 짧고 긴 데는 뭐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 이런 데 가면 잘 팔린대. 근데 분명히 기록으로는 잘 팔려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도대체 팔고 있는 건지 안 팔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정산주의가 너무 늦으니까. 너무 길어버리면 예. 그 셀러는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을 계속 빌려서 생산을 하다가 결제가 안 되면 완전히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기 때문에 거래 질서에 있어서 예. 어느 정도 허용돼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와 아까 외상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둬야 된다. 그럼 예. 네. 적절한 데를 맞춰 나가고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좀 줄여줘야 돼요. 그 리스크를 줄이는. 아까 안프로가 얘기했듯이 기간이 길면 그만큼 레버리지가 많고 예. 금융에서 레버리지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결제 시스템을 완결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이거면 이제 고비는 넘긴 거예요. 이제 네. 아니면 야 이거 또 이런 데서 터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빨리 막아야 돼 할 만한 게 머리 들어오시는 게 있습니까? 전 온라인 쇼핑몰은 전체적으로 다 좀 다 똑같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 보시는 비슷하게 거고. 있다고 예. 보고 이제 한쪽을 봐야 될 거는 이제 소상공인 쪽하고 셀러들 간의 결제가 얼만큼 손실이 얼마 발생할 건지. 소상공인들 중에는 이제 부도 내지는 그렇죠. 손실 본 분도 있겠죠. 이게 또 이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팀한테 나갔던 받아야 자금들이 연체율이 높아진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노란불, 빨간불 서서히 켜지고 있는데 이런데 영향을 얼마나 줄까 야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겠죠. 이거는 팀원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 사기는 보상하는 걸로 입법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함정 질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네. 되게 안쓰럽잖아요 사실은. 나라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오히려 이건 전세 사기는 아예 좀 조심 좀 하시지라는 요령이 있었는데 못 하신 거지만 이건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는 팀원하고 거래한 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데 물론 그것도 겁나서 나는 거래 안 했다는 분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주기 길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건데 이 노출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세 사기보다는 이 사기가 더 어찌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큰 피해인데 그 피해 금액도 더 클 수 있고 그러면 팀원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대출 제도와 그 정부 정책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정부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은행과 대출 관련해서 필요성은 좀 보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서 예. 그거에 대한 특별 대책법을 만드는 건 그리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던진 질문이에요.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난 나름대로 되게 그나마 내가 국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긴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나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아 이게 어쩔 수 없지. 아니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뭐, 될 일들이고 예.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정치와 예. 입법의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그 이번 이 팀원에서 일반 상품권도 팔렸다면서요? 일반 상품권도 도서 팔렸답니다. 상품권, 문화 상품권, 무슨 컬처랜드 상품권 이런 것들. 일반 상품권을 파는데 다만 상품권은 2달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예, 거야. 예. 팀원 자체 상품권은 10% 할인, 20% 할인해서 그래서 팔고 바로 계좌에 꽂아주고. 오고, 뭐 이제 일반 문화 상품권은 자 일단 돈을 먼저 주시면 제가 2달 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맞죠. 그럼 상품권 업체는 손해 본 게 없네요. 그 팀원이나 거기한테 받았어야 되는 돈을 못 받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상품권 업체들도 지금 야 우리 상품권을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돈을 줄 수는 없어. 우리도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일단 스톱. 어. 이로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서. 그 경우는 네. 예. 원래 상품권 어떤 경우가
생겨서 예. 내가 돈을 못 받은 게 있다고 하지만 그 백화점 같은 거나 일반 상품권은 그 상품권을 보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만 있으면 예. 줘야죠. 그리고 못 받고 받고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고 고객 간의 관계예요. 상품권 업체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번에 여행권 근데 그럼 여행권 구입한 것도 여행사도 줘야 되고 그럼 결제한 어떡할 것만 거야. 있으면 물건 보내줘야 되는데 다들 안 돼, 나도 못 받아서 안 돼라고 안 서로 주고 있으니 서로 그냥 갑자기 다 스톱돼 버려가지고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상품권 업체들도 돈 못 받았다 뭐 이렇게 그럴 채팅창에도 수 있죠. 올라오고 그러면 있는데 이제 그 금액이 크다 싶으면 상품권 업체들이 오늘부터 우리 상품권 여기서 못 쓰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내지는 이제 그럴 걱정이 있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SPC 같은 경우 어제 예. 그렇게 발행해가지고 자기들 상품권이 있다면 예. 자기는 다 주겠다. 우리는 그냥 다 주겠다. SPC.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겠다.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그런 충격은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저도 그 발표 봤는데요. 1번 제가 느낀 느낌은 오케이 뭐 고맙네라는 느낌은 들지만 2번 진짜 홍보 잘한다.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건데 저거를 그럼 큰 애들은 못 주는데 그럼 못 주는 애들은 나쁘고 주는 여기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기본으로 보고 너희는 왜 안 주냐고 따지면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그때 머지 포인트 사태가 있었을 네. 때 못 주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특정 회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11번가가 제일 먼저 해준다고 했어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서 했죠. 먼저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뭐 에스크로도 하자고 하지만 소비자들도 야 상품권을 2달 후에 주는데 20% 할인이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유 롯데 상품권 저희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롯데그룹입니다 사랑해주세요 SPC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C 파리바게뜨 화이팅 이걸 자꾸 하면 이건 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아니, 일이 되는 게 제가 아닌가. 궁금한 게 상품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이 사실은 항상 문제의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좀 고민할 게 없습니까? 상품권? 사실 상품권하고 예. 여행 마일리지하고가 예. 가장 이제 나중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죠. 예. 사실 그것도 똑같이 화폐이거나 화폐와 동등한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행하는 쪽이나 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한도라든지 이걸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없는데. 그러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그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예.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거래의 자유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아예 규제가 없습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상품권은 규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항상 회사가 빚에 몰리고 그때는 막판에 등장하는 상품권이지. 마치 현금처럼 내 5만 원짜리 상품권 팔면서 2만 원에 사가세요, 2만 5천 원에 사가세요 하면 바로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거죠. 상품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누군가가 워치는 하고 있어야 우리도 상품권을 믿고 쓰는데 그러니 상품권은 그런 사고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죠. 하는 것도 선택일 수 있으나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면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약간 상품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용을 가지고 금융을 창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부를 일으키는 방법이긴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상품권법이라는 게 있었고 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많이 풀어줬죠. 많이 이게 풀어줬- 새 정부 언제 정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부 들어서고 나면 자 규제 개혁 할 건 있고 규제 없을 거니까 각 부처별로 규제 100개씩 보내오세요 라고 하면 야 우리 부처는 규제 야 김 과장 네가 좀 찾아 너 10개씩 찾아와라고 하면 상품권 이거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거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다고 이제 그걸 다 일일이 글쎄요 규제하는 게 불편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제라는 게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하는 너무 거예요. 고민할 게 많네요. 예. 원래 경제관계라고 하는 게 사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규제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아까 상품권이나 마일리지나 그런 부분 이거는 거의 화폐와 동일한 거 아닐까. 네. 그러면 화폐를 어떻게 취급하는 데서 규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준하는 걸 뭘 만들어야 되지 하면 않느냐. 되겠다. 이런 것.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하여튼 이 법과 관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했는데 영호 의원님 혹시 저 뭐 보궐선거 이거 언제쯤 있어요? 잠깐 갔다 오시죠. 이번 선거에서 아쉽게 안 되셔가지고 이게 뭐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좀 네. 빨리 좀 갔다 오셔서 이거 좀 처리하시고 네. 안 그러면 제가 저보고 가라고 하는데 힘듭니다. 저도 방송해야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둘이 재수하는 바람에 제가 네. 꼽아보니까 의원 세비로 학원비 충당이 안 돼. 비싸다고 근데 보니까 투잡은 안 되죠. 비싸다고. 국회의원 하면서 뭐 유튜브도 영리 하고 못합니다. 안 되죠. 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아 의원님 국회의원 다녀. 유튜브도 못합니까? 유튜브 못합니까? 다녀오세요. 유튜브 아니 유튜브 이제 본인 유튜브나 네,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할 수 있죠. 아 본인 유튜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의원님이 네, 하여튼 지금 국회에 안 계시긴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제일 먼저 신경 뭐 했다 네? 하니 아니면 끝까지 동료 의원들한테 좀 전화 좀 책임을 좀 계속 그래서-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동료 의원님들 좀 이용 의원님 전화 전화 잘 한번 받으시기 잘 바랍니다. 받으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전화 안 받고 그러신 그러신 의원님 있으면 저희가 명단을 좀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아유, 아이고. 어려운 일인데 네. 자꾸 웃고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안타까울 텐데 네. 저는 뭐 그냥 아까 괜히 화 많이 낸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약간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 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진짜 심각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규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것저것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네. 자 이용우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